조르바의 자유는 타인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조차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킨다. 작품의 저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평생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사유한 인물이다. 그의 여행 경험은 작품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조르바와 나와자는 크레타 섬에서 만나 사업을 함께하며 내면적인 성장을 경험한다. 사업의 실패 후 헤어져 각자의 길을 떠돌지만 그들의 만남과 경험은 길 위에서의 삶을 상징한다. 이 두 사람이 길 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로드 클래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작품이 로드 클래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로드 클래식에서 로드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인생도 길이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길로 표현되죠와 같이 삶의 여정과 가치 탐색의 의미를 포함한다. 조르바에게 여성은 끊임없이 경의와 감동을 주는 존재이다. 그는 외모나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을 보는 순간 설렘을 느끼며 여성의 신비를 탐구한다. 그는 여자와 잘 수 있는데 여자와 자는 걸 거부하는 남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조르바는 단순한 바람둥이나 마초, 변태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사랑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어느 마을에 가든 과부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곳은 능력이자 아주 특별한 곳이다. 그는 과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는 젊은 과부에게 마음이 간 나에게 과부의 집에 가지 않는 것을 꾸짖으며 과부의 쓸쓸함을 염려한다. 이는 조르바의 독특한 박애주의적 면모를 보여준다. 조르바가 여성과 사랑을 나누면 여성의 주름살이 펴지고 삶을 활짝 펼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는 여성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여성의 근원에 있는 아프로디테를 발견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조르바가 절대로 여성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랑을 소유로 여기는 세태를 비판하며 자신이 자유로운 만큼 누구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 여성은 자유를 원하지 않지? 왜 소유되길 원하지? 라는 질문은 그의 여성관을 드러낸다. 그는 여성이 육체적, 체력적 약함 때문에 강한 존재의 보살핌을 받으려 한다고 이해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 나와자는 책과 이론에 갇힌 지식인으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비겁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동포의 박해 소식에 무서워 숨어버리거나 여성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관념적인 삶의 한계를 드러낸다. 조르바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하층민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간다. 그는 북 스마트가 아닌 스트리트 스마트이다. 조르바는 나에게 관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면하고 행동하도록 이끈다. 과부와 사랑을 나누도록 종용하거나 혁명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의 허점을 지적하는 장면들이 이를 보여준다. 조르바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바로 친구가 되거나 당당하게 싸우며 사람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항상 사람 속에 있다. 이것이 그의 힘이다. 조르바의 자유는 두려움과 충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연결된다. 당시 시대적 배경 20세기 초 전쟁, 사회주의 이념 등 속에서 인간을 두렵게 하거나 휩쓸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했다. 조르바는 이러한 외적인 구속뿐만 아니라 내면의 충동과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자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수도원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금욕과 엄격한 도덕률 속에 숨겨진 위선과 폭력, 과부 살해 사건 등을 보여주며 이는 억압된 욕망과 증오가 낳는 비극을 드러낸다. 조르바는 이러한 위선적인 사회 규범에 맞서 인간적인 연대를 보여준다. 금욕 속에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증오심. 이 탐욕을 극복도 못하고 증오심만 커진 거죠. 억압된 욕망이 증오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르바는 이러한 광기 어린 군중과 맞서 싸우며 진정한 사랑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보여준다. 동서양 철학의 융합과 조르바의 신체, 조르바의 삶과 사유는 동서양 철학을 융합한 듯한 경지를 보여준다. 그는 인간계 자체에 집중하며 초월적인 가치나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다. 산토르를 연주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그의 신체는 범신론적이다. 그는 천지 만물과 교감하며 노동할 때는 광맥을 느끼고 쉴 때는 축제를 즐긴다. 이 생명의 신비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신체가 된 거 마이너스 에로스가 우주적인 도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곡괭이를 들었을 때나 산토르를 탔을 때나 삶의 환희로 가득 차 있다. 미래에 불안해하거나
과거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이것이 카르페 디엠 CARPDIEM의 정신과 연결된다. 조르바는 나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스승이자 멘토가 된다. 호메로스, 베르그소, 니체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언급될 정도로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사업 실패와 해방감 광산 사업의 실패는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해방감을 안겨준다. 이는 조르바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의 결과이다. 빈털 처리가 되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조르바한테 배운 삶의 지시죠. 물질적 소유로부터의 자유를 보여준다. 조르바의 죽음과 나의 글쓰기 조르바는 시베리아에서 결혼하여 생을 마감한다. 그의 죽음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조르바의 죽음을 감지하며 그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간다. 이는 조르바의 영혼이 나의 글쓰기를 통해 육신이 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조르바의 삶이 이 두목의 글쓰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 글이 조르바 육신 거죠. 글쓰기가 조르바의 삶을 계승하고 불멸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됨을 의미한다. 글이 쓰인 조르바는 한국에서 특히 큰 인기를 누리는 책 중 하나이다. 사회 명사들의 추천 도서 목록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 책을 읽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의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 독자들이 이 책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사회가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나 규칙과 관습에 얽매이는 꽉 막힌 사회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된다. 자유로운 조르바의 모습에서 대리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다. 조르바와 카사노바의 비교. 조르바는 카사노바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조르바는 여성을 만날 때 오직 그 여성에게만 집중하며 진심으로 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는 우리 땅을 만날 때 우리 땅 속에 눈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마이너스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조르바의 태도를 보여준다. 실존과 관념. 조르바는 실존을 상징하는 인물로 관념이나 형이상하게 아닌 현재 지금 여기 실물을 중요하게 여긴다. 고양이가 더 좋다. 고양이는 만질 수가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관념일 뿐이다. 마이너스 실존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르바의 생각을 보여준다. 국가, 종교, 이념에 대한 비판. 조르바는 젊은 시절 민족주의 이념에 휩쓸려 잔혹한 행위를 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조국 같은 게 있는 한 인간은 짐승, 그것도 악기를 해야 되지 모르는 짐승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는 민족주의의 허망함을 비판한다. 그는 또한 위선적인 종교와 수도원의 모습을 통해 억압된 욕망과 도덕률의 허점을 폭로하며 종교의 가치를 부정한다. 조르바는 이러한 낡은 관념으로부터 해방되어 불가리아인인지 그리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기엔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라며 인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카르페디엠과 아모르파티. 조르바의 삶은 카르페디엠 현재에 집중하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한다. 조류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잠자고 인데.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새는 뭐 하는가? 일하고 있네. 자보게. 조르바, 자네 지금 이 순간에 뭐 하는가? 여자에게 키스하고 있네. 조르바, 자려보게. 희사 활동한 달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지 말게. 이상이 아무것도 없네. 자네가 그 여자밖에 없는 순간에 몰입하는 조르바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아모르파티노의 운명을 사랑하라의 정신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조르바의 죽음. 조르바의 마지막 장면은 그의 자유로운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먼 산을 바라보며 웃다가 울고 서 있는 동안 죽음을 맞이한다. 끝까지 여자윤이었고요. 자기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강조한다. 이러한 죽음은 맹자가 말하는 옳게 죽는 것이자 가장 바람직한 죽음으로 묘사된다. 나는 조르바의 죽음을 통해 깊은 인상을 받으며 죽음에 대해 사유하게 된다. 소설의 문학적 특징. 이 소설은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보다는 인물 묘사, 심리 묘사, 풍경 묘사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자연 풍경에 대한 시적이고 아름다운 묘사가 돋보인다. 슈퍼 가을의 온화한 날씨, 순 벽빛으로 목욕한 듯해 미된 선순표 벌거벗은 영원한 그리스를 반투명 천으로 부드럽게 감싸는 촉촉한 죽기 전에 애게 해를 향해 안타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마이너스 그리스 풍경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의 예시이다. 바다의 광막한 넓이에서는 누구만 싶기가 흘러나왔다. 마이너스 자연의 경이로움과 압도적인 느낌을 표현한다. 별이 빛났고 바다는 한숨을 쉬며 조개를 핥았고 반딧불은 어빼 에로틱한 꼬마 등
불을 켜고 있었다. 밤의 머리카락은 이 술로 축축했다. 밤의 자연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다. 메멘토 모리 조르바의 죽음과 나의 사연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의 메시지와 연결된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현재 삶에 더욱 충실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삶의 방향성. 조르바의 삶은 독자들에게 삶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현대 사회의 구속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유도한다. 머리가 아플 땐 엉덩이를 흔들어 라! 마이너스 조르바의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로 복잡한 생각 대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